인스타로 돈 버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이에요. 팔로워 0명인데 시작해도 되는지 걱정되시죠?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나만 고르기도 어렵습니다.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촬영도 해야 되죠, 기획도 해야 되죠, 편집도 해야 되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 하는데 얼굴 가지고 노출해야 되나?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컨텐츠는 얼마나 자주 올려야 되지? 기존 계정을 써야 될까? 새로운 계정을 써야 될까? 그리고 이 컨텐츠를 도대체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인스타그램으로 평범한 사람이 기회를 만드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조회수나 팔로워만 쫓거나 잘 되는 계정을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따라하고 베끼기만 하면 시간은 너무너무 많이 썼는데 돈은 벌지 못하는 딱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 팔로워가 많은 상태에서 수익화를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인스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민하시는 컨텐츠 제작하는 방법, 계정 운영 방법, 그리고 결국 이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매출로 만들어내는지 가장 현실적인 질문들에 답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 다시 팔로워 0명이 된다면 뭐부터 시작할지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팔로워 0명부터 키워서 수익화가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시죠. 대부분 사실 0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잘 된 사람들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0부터 시작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좀 배워가지고 콘텐츠 하나를 만들었는데 근데 배운 대로 만들었는데 바로 내가 기대한 값의 결과가 한 방에 안 나오니까 지쳐서 이거를 두 번째 콘텐츠 안 만들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0부터 키우셔서 수익화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시고 우리 모두는 제로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겹겹이 쌓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치트키가 또 있어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시고서 유튜브만 보시고서도 막 몇백만 뷰 터지시고 조회수 그냥 앞자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후기들을 막 보내주셨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머리로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계정, 내가 좀 다루고 싶은 분야나 아니면 내가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계정들 있죠. 계정들이나 콘텐츠들, 혹은 나 그런 것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 이렇게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검색해서 쫙 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일 조회수 높은 것들을 한 30개만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런 주제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잘 터지는구나, 이거를 파악한 다음에 딱 한 달 동안은 그 내가 저장한 30개 안에서 한 10개만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 그럼 딱 한 달이면 계정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그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영감을 받는 거예요. 대본이라든지 아니면 촬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AI 활용해서 기획을 하시면 되겠죠. 0부터 키워서 수익화 하신 분이 있나요?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제로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을 딱 한 달 동안 키우셔서 이제 두 번째 달부터 한 5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뭘로 돈 벌었냐? 이렇게 계정을 키운 다음에 이 계정이 레퍼런스가 돼서 다른 사람의 인스타를 키워주는 대행,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회수가 막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터지잖아요. 몇백만 대씩 터지니까 공동구매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이런 제안들이 막 들어오면서 메인은 대행으로 수익화하시고 서브로 본인의 선택하에 광고나 협찬이나 공동구매 같은 것까지도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500만 원의 순수익은 전부 대행으로 만드신 순수익입니다.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컨셉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하다 보니까 아예 시작이 안 돼요. 그쵸. 컨셉이 진짜 어려운데 컨셉을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잘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나 뭐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왜냐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 항상 우리는 정해진 루트대로 살아왔다 보니까 1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걸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2번인데 2번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요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수익화의 그 파이, 시장 규모가 그나마 좀 큰 거. 그래서 누구나 접근해도 어느 정도 조회수가 잘 나오고 컨텐츠 레퍼런스도 풍부한 시장이 그럼 어디냐, 그런 카테고리가 뭐냐 딱 정해드리자면 뷰티 그리고 살림이요. 혹은 육아맘들의 일상이나 육아맘들의 그 육아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계정들 있잖아요. 딱 한 3가지 정도 안에서 우리가 정해볼 수도 있고 최근에
최근에 또 되게 핫하게 떠오르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알게 된 좀 시장인데 뭐냐면 AI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AI 정보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걸 또 모아서 큐레이션해서 알려주는 AI 왕왕 초보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한데 저도 광고를 제일 많이 받는 분야, 협업을 제일 많이 받는 분야가 AI 쪽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 막 커지고 있는데 크리에이터, 공급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 AI 크리에이터 시장도 되게 유망하다. 영상에 나오는 그 인물을 AI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AI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AI를 큐레이션해서 사용 방법도 막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AI가 뭐가 뭔지도 알려주고 근데 이거를 뭐 시니어 타겟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왕기초부터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동영상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 가상의 인물은 어떻게 만드는지 뭐 AI 활용해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걸 사실 잘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건데 대중들은 누가 AI를 더 화려하게 잘 쓰는가만 지금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걸 왕기초부터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을 저라면 비집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어 보니까 더더욱 이 시장이 되게 유망하구나 이걸 좀 알게 되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육아로 시작해서 지금 AI 쪽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육아, 인스타 수익화, AI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시작을 하셨더라도 인스타를 키우는 감각을 늘리면 카테고리를 확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새로운 계정을 파서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인스타는 한 사람이 계정 생성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지금 초보다. 그럼 일단 하나라도 잘하고 그 다음 넘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서 이렇게 딱 정해서 시작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1번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그러면 인스타로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쉽고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딱 한 명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페르소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 한 명을 딱 떠올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계정, 그런 사람들에게 유머라든지 아니면 정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이익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계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우리는 프로필에 표현해 줄 거예요. 프로필에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예를 들어 등산하는 아나운서, 운동하는 직장인, 아들 둘 키우는 아들망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페르소나라고도 하지만 캐릭터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캐릭터를 저는 항상 가장 먼저 고민해봐요. 8년째 교육 사업하는 교육 덕후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걸로 돈을 잘 벌고 싶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게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에 내가 푹 빠져 보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완전 매니아틱하게 이 사람은 여기에 완전 진심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핵심이에요. 요리 계정도 괜찮을까요? 요리도 너무 좋죠. 요리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카테고리긴 하지만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카테고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영상을 매번 만들어야 되고 품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계정들은 미리 찍어놓은 영상 소스 활용해서 막 만들기도 하고 영상 한 4초짜리로 그냥 편집해서 올려도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요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거의 이제 튜토리얼 컨텐츠 하나 만들려면 촬영도 몇 시간이 걸리고 그 대신 수익화는 너무너무 잘 돼요. 이 살림 요리 이쪽이. 단 완전 왕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다. 근데 돈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리도 좋아하고 뷰티도 좋아하는데 계정 하나로 둘 다 해도 상관없나요? 내가 만약에 요리나 뷰티처럼 복합적인 걸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웰니스 라이프처럼 라이프 스타일 자체로 컨셉을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리랑 뷰티를 좋아한다 그러면 영상 소스는 요리하는 영상인데 거기서 나의 썰을 풀면서 뭔가 뷰티에 대한 팁들도 같이 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하나의 계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캐릭터성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하나로 딱 카테고리로 정해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이구나 이런 캐릭터성을 부여해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소스에서는 꾸준하게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 요리하는 영상 소스나 뭔가를 자꾸 손으로 만지고 다루는 영상 소스를 쓰되 뷰티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필터나 우리가 편집을 할 때 폰트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지만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통일감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편집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막 찍어서 그냥 편집해서 올리면 되는 건지. 이게 기획이 진짜 어렵잖아요. 기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를 토대로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를 먼저 보고 아, 내가 요 정도는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한 10개 정도를 추려요. 한 달 동안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뭐 내가 이걸 하면서도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는 다 망상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내 머릿속을 아주 어지럽히는 내가 이거 망상에 휩쓸려 있으면은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내려놓고서 30개 중에 가장 먼저 할 수 있을 만한 10개 추려서 그거에 한 달 동안은 딱 집중을 해본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방법인데, 애초에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를 정해놓으면, 예를 들자면 육아맘에게 말할 것이다. 근데 어떤 육아맘? 사춘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들이 내 타겟이다. 그러면 내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공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정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유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감과 유머는 뭘로 줄 수 있죠? 내가 진짜 실제로 사춘기 아이와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 가장 공감할 만한 상황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상황. 어제 제가 대화를 나눴던 저희 수강생분은 컨텐츠 하나가 터졌는데, 그분도 완전 0에서 시작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영상이 터졌어요. 왜 터졌냐면, 잔소리하는 그 모습이 사춘기 아이를 겪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뭐야 이거 난데?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쓴 거죠. 저인 줄 너무 위로가 되네요.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 거예요. 일상 속에서 공감되는 상황을 통해서 유머와 공감이라는 이익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춘기 아이와 대화법. 나는 도저히 이 일상을 어떻게 기획해서 담아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나만 웃긴 거일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 내가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정보로 접근해서 내가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실수했던 거, 좀 대화가 잘 통했던 그런 방법, 아니면 내가 유튜브나 GPT나 이런 책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가지고 이 사춘기 아이한테 좀 같이 써먹어보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을 정보성으로 제공을 하면 유머나 공감 혹은 정보,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제공을 했을 때 이제 팔로워가 팍팍팍 늘고,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엄마들이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어지는 그런 계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수익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모으잖아요. 같은 비슷한 결을 가진 나라는 사람을 지켜봐주고 내가 권하는 정보나 혹은 내가 하는 말에 신뢰를 갖는,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DM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폭발하냐면 공구 제안. 우리 것도 이 사춘기 엄마들을 타겟으로 한 제품인데요, 서비스인데요, 저희 그런 브랜드인데요, 저희 거 좀 광고해주세요. 협업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매장도 한번 와주세요. 저희가 서비스 무료로 제공할게요. 혹은 저희 거 좀 팔아주세요. 이런 제안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사춘기 엄마들을 위한 솔루션을 계속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가진 엄마들이랑 같이 책을 읽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스터디나 챌린지 같은 거를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으로 수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일단 특정 한 사람을 딱 꼬집어서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이거 꼬집어서 그 사람을 내가 모으는 거, 그들이 반응하는 계정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경로로든 우리가 수익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찾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제를 저장해서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똑같이 만들어도 되나요? 똑같이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베끼는 거는 팔로워들에게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베끼기보다 우리가 이것도 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 그 컨텐츠가 밈 컨텐츠다. 소위 말하는 요즘 그런 컨텐츠 혹시 보셨어요? 여보,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자기는 재혼한 와이프 옆에 묻힐 거야? 아니면 내 옆에 묻힐 거야? 이 컨텐츠 혹시 보셨나요? 예를 들면 이런 컨텐츠들은 밈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뭐 안정형, 불안형 테스트, 이런 컨텐츠들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이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거는 우리가 재미로 서로 이제 똑같이 하는 그런 밈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행하는 컨텐츠. 이런 거는 똑같이 만드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떠한 정보를 주는 컨텐츠인데 그 사람만의 정보였다, 그게. 그러면 내가 그 주제에서는 영감을 받되 내가 경험한, 혹은 내가 이렇게 책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본 그런 정보들을 출처를 남기거나 해서 큐레이션해서 전달하는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해드렸던 분 중에는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가족 간에 그 거래하면 안 된다, 그 컨텐츠를 최초로 만드셨던 분이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셨어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책을 읽으면
만들면서 이 정보가 왠지 사람들에게 주면은 좀 터질 것 같은데 해서 그분은 본인이 책을 읽고 컨텐츠로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엄청나게 퍼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카테고리에서 상속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금에 요즘 사람들이 좀 민감하네, 이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이제 상속과 가족 간의 세금에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을 책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내 경험에서 이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본질적인 방법이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10년을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 10년 동안 알고리즘이 아무리 백날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였느냐, 시청 지속 시간이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이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반응을 많이 이끌어내는 컨텐츠예요. 저장, 공유, 아니면 댓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인 컨텐츠들, 이런 컨텐츠들이 판매도 잘 되고 전환도 알고리즘이 아무리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제 잘 되는 컨텐츠들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백날 바뀌어도 10년 동안 절대 변하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반응률과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뭐 새로 알고리즘 바뀌었니 뭐니 이런 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얼굴 노출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할지 궁금해요.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인스타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얼굴을 노출해서 뭔가 내가 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된다거나 되게 끼랑 재능이 많아야 인스타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세 개의 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 얼굴 노출이 없는 계정이에요. 심지어 한 분은 50대 남자분이시고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계정을 같이 키우신 분이에요. 컨셉 잡는 거부터 시작해서 수익화 아이템 세팅이랑 이거를 다 같이 해드린 분이고,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분은 팔로워가 한 몇천 명 정도일 때 이제 오셨던 분이시고 다른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이 계정으로 절대 수익화를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오셨다가 지금 2달 만에 바로 순수익으로 한 150만 원 이상 이제 벌게 되신 계정이시거든요. 그럼 이 세 개의 계정의 공통점은 얼굴 노출이 없어요. 얼굴 노출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냐? 중요한 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텐츠를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죠.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텐츠란 어떤 컨텐츠냐? 예를 들면 첫 번째 계정은 레시피 계정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집밥 고민, 메뉴 고민, 좀 간편하게 밥을 해먹고 싶은데 오늘 뭐 먹어야 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 메뉴를 추천해주고, 근데 그 메뉴는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줘요? 밥을 해먹을 시간이 별로 없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아주 짧은 메뉴들 위주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두 번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거라든지 다자녀 혜택이라든지 이런 각종 돈을 벌거나 혹은 돈을 더 절약하게 해줄 수 있는 정보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취합을 해서 공유를 해주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심지어 이 계정은 50대 직장인이신 남자분이 운영하신 계정인데 이분도 0에서부터 키우셨거든요. 근데 2달 만에 팔로워가 6,000명이 되셨고 이분도 순수익으로 한 150만 원 이상 이렇게 벌게 되셨는데, 사실 이분의 계정 같은 경우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프로필부터 컨텐츠까지 전부 다 AI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 컨텐츠 하나당 평균 10분 미만으로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정보를 주는 계정 운영하면서 얼굴 노출 필요 없으셨고 그냥 출근길에 간단하게 촬영하신 걸 응용해서 GPT로 컨텐츠 만들어서 이렇게 6,000명까지 팔로워를 키우신 거고요. 세 번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길에 내가 어차피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 반려견과의 추억도 남길 겸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과의 일상, 좀 유머,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도 올리시고, 이 초보 견주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아이를 좀 잘 키우는 팁,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리시면서 신뢰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이렇게 수익화를 성공하신 계정이에요. 너무 재밌는 게 빚 하나를 900만 원치 파셨어요. 대박이죠. 그것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부업으로 매출을 900만 원을 내신 거예요. 제품 하나 가지고. 순수익은 한 150만 원 정도인가 140만 원 정도를 이제 내셨는데, 요렇게 가능하시다. 저는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가까이서 경험한,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만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루트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의 계정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뇌 빼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게 진짜 되는 걸까?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시작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이거 보고 바로 프로필부터 세팅해 보시고 컨텐츠 기획법 알려드린 대로 일단 저장을 30개라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바뀌어보면 제 친한 친구들 뜯어 말려서라도 이걸 좀 시작하게 하고 싶거든요. 대신 여러분들 멱살이라도 잡을 테니까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본인 친구가 배우고 있는데 인스타로 돈 버는 법을 이제 그곳에서는 하루에 댓글 소통을 한 30명씩이랑 하고 콘텐츠를 하루에 6개씩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메타에서 권장하는 업로드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10개 이상입니다. 10개 이상은 평균적으로 쌓았을 때 팔로워들이랑 관계성이 좀 성립이 되고 계정이 좀 풍부해진다, 노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팔로워가 100명도 안 돼도 300명도 안 돼도 컨텐츠 하나가 10만 뷰 터지고 막 20만 뷰, 100만 뷰 터지면 이 컨텐츠 하나로 광고를 받고 수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새로 만든 계정이 있어요. 이 계정에서도 두 번째 컨텐츠가 바로 40만 뷰가 넘었거든요. 심지어 그 컨텐츠의 영상은 6초가 안 돼요. 제가 편집하는데 10분도 안 걸렸던 영상이거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을 하고 계셔요, 이미. 그래서 본인의 수익 아이템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하나로 한 1,400만 원 정도의 제휴 매출을 내신 거예요. 어떻게?